1월 달에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프로모션은 마이 웰리스랩 출시 프로모션이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마이 웰리스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13일 정도에 리더 여러분들께서 오래 기다리고 계셨던 에키네시아 제품, 물론 국내 제품이지만 에키네시아 제품이 출시가 되는데요. 이 에키네시아 제품에 대한 정보도 전달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 글루코사민 조인트 가드 프로모션이 진행되는데요. 그 내용까지 오늘 시간 되는 선 안에서 하나하나 풀어가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화면 공유해 드리고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이템은 마이 웰리스트랩입니다. 건강수면 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리더 여러분들께서 이미 많은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그런 플랫폼이죠. 제가 마이 웰리스랩 설명드릴 때마다 항상 동일한 얘기 많이 드립니다. 이 마이 웰리스랩이라는 것은 도구입니다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어떤 도구야? 리더 여러분들께서 비즈니스를 진행함에 있어서 그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럼 언제 사용하는 도구일까? 마이 웰리스랩의 활용처를 알기 위해서, 필요성을 알기 위해서는 리더 여러분들께서 그간 누군가를 만났을 때 우리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그 과정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비즈니스는 만남의 비즈니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제품을 전달하기 위해서 일단 만나야 되겠죠. 만난 이후에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의 건강상의 어떤 문제점을 인지하게 됩니다. 마이 웰리스랩이라는 이 도구는 첫 번째로 바로 이 인지하는 시점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도구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분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말하는 화자의 주관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또 내 주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그분을 판단하게 되잖아요. 근데 마이 웰리스랩이라는 도구는 주관적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객관성을 띤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분을 파악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즉 내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그분의 건강 데이터를 통해서 그분의 현 상태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신뢰성 있게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게 이 도구로서의 마이 웰리스랩의 첫 번째 장점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도구로서의 두 번째 장점은 분석 이후에 그분의 건강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솔루션을 제안해 드리고 또 그분에게 조금 더 적합한 영양소를 추천해 드리잖아요. 이 영양소를 추천해 드리는 상황에서 그분에게 좀 더 적합한 영양소를 추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리더 여러분들께서도 익히 아시겠죠? 제가 여러 번 여쭤봤으니까 뉴트라이트 제품이 몇 가지 종류입니까? 라고 여쭤보게 되면 아실 겁니다. 이제 90여 종이 넘는 거, 굉장히 많은 거를 알고 계실 겁니다. MI 뉴트라이트 9종, 그리고 엑세스 브랜드도 꽤 되죠. 그래서 한 100여 종이 넘는 제품들이 뉴트라이트뿐만 아니라 한국아메이 산하의 브랜드 속에 우리 건강을 지키고자 존재하는 식품들인데요. 이 다양한 제품들 중에서 영양소 중에서 내가 상담하는 소비자들에게 어떤 영양소를 추천하는 게 바람직할까? 그냥 단지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로는 그분에게 좀 더 적합한 영양소를 추천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마이 웰리스랩을 통해서는 그분의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분에게 조금 더 적합한 영양소 나아가서 제품까지도 추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맞춤형 영양 관리가 가능케 하는 그런 도구로서의 가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마이 웰리스랩의 가치, 도구로서의 가치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이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이 현대인들이 죄송합니다. 현대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어떤 건강상의 문제점들을 보게 되면 만성질환에 의한 어떤 건강상의 문제가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실제로 한국 사람들의 사망원인 80%가 만성질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계신 리더 여러분들께서 주변 분들이 좀 몸이 안 좋대, 병원에 있어 라는 얘기를 들으면 그분들 중에 10명 중에 8명이 만성질환에 의해서 고통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만성질환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질병이 발병하기 이전 단계에는 절대로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침묵의 질병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뭐 간을 일컬어 침묵의 장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혈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침묵의 살인자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혈행 건강도 침묵의 어떤 문제점, 평소에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의 대표적인 질병인 이런 만성질환 같은 경우에는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자신의 데이터를 차곡차곡차곡 분석하면서
향후 올 수 있는 위험성을 인지하는 방법으로 예방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마이 웰리스 랩이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가 있겠죠. 객관적인 혈액 검사 데이터를 계속적으로 누적적으로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만성질환이라는 것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최근 10년간 연령대별 만성질환 추이라는 그래프예요. 빨간색이 악화된 지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어떤 만성질환들은 환경이 개선되고 삶의 질이 올라가면 나아져야 되는데 참 특이하게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 비해서 나아진 지표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삶이 윤택해지고 풍요로워지면서 신체 활동량이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증가되는 침묵의 어떤 건강상의 문제점들이 이런 만성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추적 관리하고 객관적인 지표들을 바탕으로 내 몸을 관리해야 되는 것이 기본이 되는 시점이 됐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죠. 사실 이 만성질환이라는 것은 그 발생 원인에 대해서 또 관리 방법에 대해서 누구나 다 알고 계십니다. 이건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공식과 같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혈당이 오르는 이유, 탄 거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비만이 발생하는 이유, 많이 먹기 때문에 다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만성질환은 지금 보시는 5가지 공통 기전에 의해서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산화 스트레스, 대사 스트레스, 근육, 면역, 염증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의 문제가 만성질환을 발생시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교과서에도 나오고요. 홈쇼핑에도 나오고요. 또 어떤 케이블 TV에서 박사님들도 항상 나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관리하기 힘든 것일까? 그 이유는 공식은 알고 있는데 나에 대한 명확한 상태 파악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공식을 가지고 있어도 해법을 가지고 있어도 결과적으로 나의 신체의 현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면 그 해법이 적용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최근 들어서 자신의 건강 관리를 이런 자신의 신체의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관리하는 그러한 헬스케어를 초개인화된 헬스케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편적인 건강관리 방식이 아니라 내 몸에 특화된 방식으로 내 몸을 관리해야지 되는 것. 이게 초개인화된 헬스케어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고 향후 우리가 가져가야 할, 또 우리가 가야 할 방향성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이 웰리스 랩은 이런 초개인화된 헬스케어를 가능케 하느니? 하느냐, 어떻게 가능케 하느냐를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공식은 정해졌어.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 대한 상태 파악이 우선돼야 된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마이 웰리스림은 기본적으로 혈액 신체 계층 영역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나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냥 외형적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상의 수치를 바탕으로 나를 파악한다는 것이죠. 사람을 외관적으로 파악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씨름 선수 중에 요즘에 씨름을 잘 안 보기 때문에 저는 예전에 씨름 선수 강호동 선수 요즘 연예인이지만 전성기 때 강호동 씨를 보게 되면 저 사람 굉장히 비만이야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 당시 그분의 체질량 지수를 보게 되면 비만이 아니라 온몸이 근육 덩어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외환적으로는 그분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죠. 근데 마이 웰리스랩은 기본적으로 혈액 신체 계층 영역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재의 그분의 상태를 명확하게 파악해 줍니다. 당신 비만이야. 당신 비만 아니야. 를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중성지질에 문제가 있어? 없어를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객관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 상태를 파악했다면 그 다음 중요한 게 왜 내가 이 문제를 가지게 됐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사람 비만이야.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왜 비만이 됐는지가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 왜를 찾기 위해서 생활습관 영역에 인지 데이터를 취합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현재 상태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파악한 이후에 이것을 빅데이터 속에 또 모델링을 통해서 한번 분석을 한 이후에 이분이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적절한 방법을 제시하는 것. 이게 바로 마이 웰리스 랩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마이 웰리스 랩은 무엇을 알 수 있는 것일까? 지금 보시는 게 우리가 마이 웰리스 랩의
기본적인 전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마이 웰리스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건강 지표 이전에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신뢰성, 왜 필요한지, 배경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리더 여러분들께서 마이 웰리스를 분석을 하시게 되면 이 다음 건강 지표부터 리더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건강을 지켜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데이터겠죠. 제일 먼저 나오는 데이터는 노화 속도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죠. 노화 속도. 노화 속도. 분석 다 한번 해보셨을 겁니다. 노화 속도란 무엇일까요? 노화 속도. 노화 속도. 예. 노화 속도라, 노화 속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물학적 나이와 자신의 건강 나이를 좀 고민하게 하는 그런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보다 높은 경우에는 수치가 생물학적 나이보다 건강 나이가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속 노화가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반대로 1.0 이하일 경우에는 생물학적 나이보다 건강 나이가 좋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속 노화가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이 웰리스 랩에서는 기본적으로 0.9 이하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화 속도만 보더라도 이분의 지금 그 이후에 건강 리포트 상의 모습을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1.2 이상이야, 노란색 불이 많이 들어왔겠구나를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1.4 이상이면 빨간색 분이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노화 속도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이 소비자분들이나 파트너분들의 현 상태를 파악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일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 노화 속도를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분석을 하신 다음에 항상 자세히 보기를 많이 눌러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세히 보기에는 정말 중요한 자료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자세히 보기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영향을 준 요인, 또 왜 1.04가 나왔는지에 대한 자신의 현 위치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소비자분들도 파트너분들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1.6이 나왔어. 그럼 왜 1.6이 나왔는지가 가장 궁금하시잖아요. 그 내용을 이 부분에서 영향을 준 요인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배속이 높게 나온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여- 요인들이 영향을 줬어. 따라서 배속을 낮추기 위해서, 즉 가속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젊은 삶을 위해서는 이러한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계속적으로 낮춰야 돼라고 안내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여기서 한 발짝 더 들어가서 지금 각각의 영향을 준 요소들을 보게 되면 한국인 평균보다 당신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관리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면 바람직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화 속도 다음에 또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이 건강 신호등이라는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노화 속도를 나오게 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 6가지가 이에 해당이 되고요. 이 6가지 지표 중에서 핵심적인 요소가 노화 억제 분석 지수, 만성질환 억제 분석 지수, 근육 밸런스 분석 지수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내가 1.6이라는 노화 속도가 나왔어. 또는 어떤 분 같은 경우 0.64 정도의 노화 속도가 나올 수 있겠죠. 젊은 저속 노화가. 그 저속 노화든 가속 노화든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지표가 6가지이고요. 그 중에서 3가지가 정말 핵심 지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젊음을 위해서는 이 핵심 지표 3가지, 노화 억제, 만성질환 억제, 근육 밸런스 분석 지수를 꼼꼼하게 따져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노화 억제 분석 지수, 만성 질환 억제 분석 지수, 근육 밸런스 분석 지수는 무엇일까? 내가 분석한 이후에 이 부분에 노란색이나 빨간색이 나왔는가, 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를 보게 되면 먼저 노화 억제 분석 지수라는 것은 산화 스트레스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예요. 산화 스트레스. 그럼 산화 스트레스라는 것은 뭐야? 유해산소로부터 내 몸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노화 억제 분석 지수에 노란색이나 빨간불이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신체 내에서 유해산소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러면 유해산소는 어디서 발생하는 거야? 유해산소.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유해산소는 어디서 발생할까요? 우리 신체 내에서. 우리 신체 내 세포라는 곳에서 발생합니다. 모든 세포에서 에너지를 만들게 되고 미토콘드리아에서 모든 세포에서 유해산소라는 것이 나오게 돼요. 즉,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책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예전의 책에는 60조 개의 세포로 사람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30조 개의 세포로 사람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이 세포에서 모두 유해산소가 적절하게 발생되고 처리돼야 되는데 이 유해산소를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건강상의 문제가 나올 수 있을 때 노화 억제 분석 지수에 노란불이나 빨간불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예전에 유해산소에 대해서 공부할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유해산소는 만병의 근원이다라고 얘기를 들었잖아요. 신체의 모든 세포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또 그 세포들이 조직이 되고 그 세포들이 조직이 된 이후에 기관이 돼서 나를 구성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노화 억제 분석 지수라는 부분에 빨간불이나 노란불이 들어올 경우에 마이 웰리스 랩이 분석하는 24개 영역에서 가장 많은 부분에 노란색이나 빨간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그런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만성질환 억제 분석 지수라는 것은 무엇일까? 만성질환 억제 분석 지수는 대사 스트레스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대사 스트레스. 내가 얼마나 에너지를 적절하게 섭취하고 있는가. 나아가 이 적절하게 섭취한 에너지를 어느 정도 내 몸에서 활용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만성질환 억제 분석 지수에 노란색이나 빨간불이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뒤에 결과지를 보지 않아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 대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만성질환 억제 분석 지수에 빨간불이 들어오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체질량에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혈당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 중성지질 문제가 있고 콜레스테롤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들은 내가 섭취한 음식물이 내 몸에서 적절하게 대사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대사라는 것은 에너지화되는 것 또는 내 몸의 구성 요소로 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만성질환 억제 분석 지수에 어떤 노란불이나 빨간불이 들어오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머릿속으로 생각하셔야 될 게, 아, 내가 에너지를 활용하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쌓아두는구나.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관련된 질병이 발생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인지하시면 좋다는 겁니다. 근육 밸런스 분석 지수라는 것은 근육의 정도를 의미하죠. 또 근육의 균형도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건강신호등에는 식사와 운동과 수면이라는 지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얼마나 내 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소를 섭취하고 있느냐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석을 하실 때 47개의 항목 중에서 37개 이상을 클릭하셨을 때 긍정적인 색깔이 나오게 됩니다. 보통 우리나라 국민들이 분석을 하신 분들을 보게 되면 10점대 후반에서 20점대 후반이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십니다. 이게 어떤 의미야? 그냥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내 몸에 도움이 되는 식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이 노란색이나 빨간불이 나오세요. 저는 실제로 제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서 리더분들을 포함해서 단 두 분만 저 식사 건강 신호등에 초록불이 들어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식생활이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내 몸에 도움이 되는 식생활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다음 운동이라는 부분 보게 되면 WHO 권장 기준으로 제시를 하게 됩니다. 600m를 권장하게 됩니다. 600이라는 것은 600몇이라는 것은 주간 운동입니다. 주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7일 동안 운동한 양이 600 이상일 때 초록불이 기본적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7일 동안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 거야? 7일 동안 600 몇이 되기 위해서는 75분간 진짜 숨이 막 벅차게 오르는 운동을 하시면 600을 채우실 수가 있습니다. 7일 동안 75분 동안 숨이 차오르는 운동을 했을 때, 아, 난 숨이 차는 운동 못해? 그럼 7일 동안 150분간 약간 빠르게 조깅하는 숨이 차오르지 않는 운동을 했을 때 600 몇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얘기 드린 것 같은데 WHO에서 권장합니다라는 것은 정말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WHO에서 어떤 영양소를 권장합니다. 채소로 권장합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600 몇이라는 것은 나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양이라고 생각하시고 600이 돼가지고 딱 그냥 맞아가지고 색깔이 긍정적으로 나왔다 좋아하실 게 아니라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다음 수면이라는 부분, 피치버그 수면의 질 지수를 바탕으로 해서 나의 수면 점수를 안내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듯 건강 신호등 통해서 노화 속도를 통해서 현 상태와 현 상태를 타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게 바로 마이 웰리스 랩이고요.
여기에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각각의 영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소까지 추천하는 게 바로 마이웰리스랩입니다. 마이웰리스랩은 총 24가지 영역, 지금 현재 버전입니다. 영역에서 현 상태를 파악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 파악된 정보는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됩니다. 어떻게 표시가 돼요? 주의와 관심과 관심 영역으로 표시가 됩니다. 주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빨간색이요. 바로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관리 같은 경우는 위험성이 약간 덜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관리해야 되는 잠재적인 위험 요인 정도 파악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관심 영역 같은 경우는 건강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인식적으로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관심 영역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노란색과 빨간색의 본인이 선택하는 관심 영역은 그 관심 영역이 딱 마킹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란색과 빨간색 영역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결과지를 나타낸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아, 내가 혈압에 문제가 있어. 공복혈당에 문제가 있어. 난 그래서 그분에 관심이 있어. 검사 결과 보니까 실제로 그거와 매칭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간간히 이런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이냐면 지금 이 이미지상으로 코의 임상적 증상 같은 경우는 아무런 증상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즉 건강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관심 영역인 파란색이 표시가 되는 분이 있어요. 선택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안내를 해주셔야 됩니다. 당신은 지금 현재 다른 부분의 건강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신이 표시한 이 부분은 지금 당장 관리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안내를 해주시면 좋다는 것이죠. 매칭을 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고, 또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여기 코 과민 반응이 있는 쪽에 의약품 표시가 있잖아요. 의약품 표시. 의약품 표시. 이 의약품 표시라는 것은 이분이 의약품을 섭취하기 때문에 코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혈당약을 드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마이웰리스랩 분석을 하실 때 혈당약을 클릭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간간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혈당약을 섭취하는데 왜 혈당에 아무런 색깔이 뜨지 않아? 그런 분은 의약품 표시가 뜨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했을 때, 아, 내가 의약품을 섭취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부분이야. 하지만 꾸준히 관리가 필요해. 관심이 필요해. 라는 것을 인식하면 좋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마이 웰리스랩 분석을 하시면 항상 제가 얘기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인체 생리 네트워크를 좀 이렇게 확대해서 작은 글씨를 좀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큰 글씨는 실제로 어떤 나타나는 증상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작은 글씨들, 확대해서 보이는 작은 글씨들 같은 경우는 그 큰 글자들을 나타나게 하는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건강 관리를 하실 때에는 표면적으로 나온 문제뿐만 아니라 그 표면적으로 나온 문제를 야기시키는 인자도 제거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마이웰리스랩은 인체 생리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들까지도 시각적으로 구현을 해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리가 더 용이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각각의 관련되어 있는 해당 영역의 영양소와 영향을 준 요인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마이 웰리스랩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솔루션을 바탕으로 어떤 영양소를 추천해 주면 좋을까?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저희가 많이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마이 웰리스랩은 어렵게 생각하시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려운 분석 툴이고요. 쉽게 생각하시면 너무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세 단계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면 1단계 같은 경우에는 건강수면 관리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작. 이 1단계는 분석을 하신 분이나 분석을 하지 않은 분이나 그냥 모두 섭취하면 좋은 제품을 의미해요. 종합 비타민 무기질이 이 안에 포함이 됩니다. 2단계 같은 경우는 대장지표라고 얘기하는 건강 신호등에서 노화 억제, 근육 밸런스, 만성질환 억제 분석 지수에 각각 노란불이나 빨간불이 나왔을 때 다른 거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요 영양소만 섭취하세요 라는 의미로 제시하는 게 바로
2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마이 웰니스 랩의 커스터마이즈드 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단계 같은 경우는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야기시키는 원인들까지도 함께 관리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3단계 방식이지만 아 이게 너무 귀찮아? 좀 간단하게 가고 싶어? 라고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2단계 선에서 영양적인 조언을 해주시거나 섭취하셔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각각의 단계를 보게 되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건강수면 관리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제품으로 따지면 종합 비타민 무기질 제품들이 이 안에 포함이 되겠죠. 건강을 관리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분석을 했던 분이나 하지 않았던 분이나 기본적으로 섭취해야 되는 가장 베이직한 제품들을 의미하고요. 2단계 같은 경우는 이 베이직 1단계 제품에 더해서 각각의 핵심 지표에 노란불이나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 함께 섭취하면 좋은 영양소를 의미합니다. 만일에 내가 노화 억제 분석 지수에 빨간불이 들어왔어. 그럼 당장 나는 뭘 먹어야 되는 거야? 어떻게 내 몸을 관리해야 되는 거야? 영양소의 요법에서. 그러면 종합 비타민 무기질과 더불어서 노화 억제 분석 지수에 빨간불이 들어왔어. 라고 한다면 비타민 C, 코엔자임 Q10, 밀크시스 추출물을 기본적으로 권장해 주시면 됩니다. 다른 거 고민하지 마시고 요 영양소를 섭취했을 때 이분이 이상, 가장 안정적으로 건강을 회복해 가실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노화학적 분석 지수는 산화 스트레스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산화 스트레스. 유해산소로부터 내 몸을 지키는 것이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비타민 C라는 영양소입니다. 보편적인 항산화 영양소, 안전성이 높은 항산화 영양소, 또 하나 중요한 게 소비자들의 인식이 굉장히 높은 항산화 영양소이기 때문에 두 번째 코엔자임 Q10이라는 영양소는 뭐 혈압에도 도움이 되고 에너지 대사에도 도움이 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신체에서 유해산소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에서 그 발생하는 유해산소를 제거해 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영양소입니다. 유일한 영양소. 우리 신체 내에서 유해산소가 발생하는 곳은 세포 내, 그 세포 내에 발전소라고 얘기하는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유해산소가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그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발전소 안에서 발생하는 유해산소로부터 미토콘드리아를 지켜주는 유일한 영양소가 항산화 영양소인 코엔자임 Q10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항산화 영양소 중에서 전 개인적으로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체에서 발생하는 유해산소의 90%는 유해산소에서 그 미토콘드리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근데 그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발생하는 유해산소로부터 내 몸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항산화 영양소가 코엔자임 Q10이기 때문에 그리고 밀크시슬 추출물이라고 있습니다. 슬리마린 목합물이죠. 이 슬리마린 목합물은 다른 말로 건너뛰어서 얘기하게 되면 폴리페놀이라고 얘기합니다. 식물 영양소 폴리페놀. 간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식물 영양소, 항산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식물 영양소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화 억제 분석 지수에 어떤 빨간불이 들어왔어, 노란불이 들어왔어라고 하면 더블엑스와 더불어서 이러한 영양소를 기본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추천하시면 됩니다라고 안내를 해드리고요. 만성질환 억제 분석 지수라는 것은 대사 스트레스와 관련돼 있다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내가 섭취하는 에너지를 에너지화 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또는 내가 섭취하는 에너지가 내 몸의 구성 요소로서 변화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영양소는 내 몸에 에너지가 남지 않도록, 잉여의 에너지가 남지 않도록 다 대사시켜 줄 수 있는 영양소가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영양소이고요. 이러한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 B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식품을 전공하게 되면 약학도 반드시 나올 거야. TCA 사이클이라는 것은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질을 섭취하게 되면 이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질이 세포 안에서 변화를 거친 이후에 TCA 사이클이라는 것을 돌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게 돼요. 앞서 제가 세포 내 발전소라고 얘기했던 이 TCA 사이클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곳이 바로 미토콘드리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질이 에너지화되는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영양소가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그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 B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탄수화물을 섭취해, 내가 단백질을 섭취해, 내가
지방을 섭취해 그런 에너지원들이 대사되거나 목적하는 물질로 전환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영양소는 비타민 B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더님들 굿모닝 많이 하시죠? 요즘에도. 저도 굿모닝 하고 있습니다. 굿모닝 왜 하실까요? 굿모닝. 사람마다 약간씩 다 답변이 틀립니다. 저 같은 경우 굉장히 현실적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굿모닝 왜 하세요라고 얘기하면 저는 배고파서 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침을 먹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굿모닝 하면 배부르잖아요. 저희 직원 또 어떤 직원은 저한테 그런 얘기, 너 굿모닝 왜 하니? 라고 하니까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누가 시켜서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사람마다 굿모닝 하는 이유는 다 다르겠죠. 근데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해 어떤 이유에서든지 기본적으로 단백질을 섭취하는 이유는 내 몸의 구성원을 만들기 위함이겠죠.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면 이 단백질이 소화기관을 거치면서 다 쪼개지게 되겠죠. 어떻게 쪼개질까? 아미노산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우리의 몸은 20여 가지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단백질이 들어오게 되면 이것을 일단 다 쪼개게 됩니다. 20여 가지 아미노산으로 다 쪼갠 이후에 흡수를 시키고 가상의 공간인 아미노산풀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 아미노산들의 풀에서 창고에서 목적에 따라서 너와 너를 결합시켜서 뭐를 만들어요. 피부를 만들고 너와 너를 결합시켜서 머리카락을 만듭니다. 또 너와 너를 결합시켜서 면역 물질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즉 쪼개져 있는 아미노산들이 다시 결합해야지만 신체의 구성 물질로 활용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이러한 과정에서 단백질을 대사시켜주는 데서 가장 기본이 되는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 B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시면 그런 이유 때문에 비타민 B군을 많이 섭취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하면 단백질 기능 중에 하나가 면역세포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단백질이 어떻게 면역세포가 되지? 똑같습니다.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면 다 쪼개지게 됩니다. 다 쪼개지게 돼요. 20여 가지 아미노산도 다 쪼개져서 흡수가 됩니다. 다 쪼개져 있어 다 흩어져 있을 때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연이란 아이가 우리가 깃발 여행 많이 하시잖아요. 깃발을 딱 들고 흩어져 있는 아미노산들에게 외치게 됩니다. 나는 아연이야. 지금부터 내 몸에 면역 물질을 만들고자 하는 아미노산들은 나에게 다 보여.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아미노산들이 모이게 된다는 것이죠. 깃발과 같은 역할을 수행해요, 아연이. 그래서 아연을 섭취하게 되면 단백질, 그 면역 물질을 만들어주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미노산은 우리 신체 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 아미노산들이 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이유 때문에 각각의 필요한 영양소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 다양한 영양소 중에 하나가 바로 비타민 B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백질 많이 섭취하면 그런 이유 때문에 비타민 B군이 결핍될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비타민 B군이 결핍될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 대사와 신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성질환 억제 분석 지수, 에너지가 적절하게 대사가 되지 못했을 때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에너지 대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비타민 B군을 기본적으로 추천해 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육 밸런스 분석 지수라는 것은 근육의 정도를 유지하거나 또는 근육의 가용성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1단계 종합 비타민 무기질과 더불어서 각각의 노란색이나 빨간불이 들어오시게 되면 고민하지 마시고 이건 커스터마이즈 팩이야 라고 생각하시고 해당되는 영양소를 섭취해 주시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3단계 궁극적으로 저희가 추구하는 바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인체생리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다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우리 신체의 어떤 건강상의 문제는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원인을 제거해봤자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일컬어 우리가 인체생리했던 우리 몸은 다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보시는 게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는 인체생리 네트워크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앞서 했던 얘기는 이 혈압이라는 부분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누군가 혈압이라는 부분을 잡아 당겨, 정말 자기 쪽으로 오게. 그러면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는 다른 부분도 딸려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한 군데만 관리하는 것보다는 그 원인되는 여러 가지 요건들을 함께 관리했을 때 우리 몸이 좀 더 가치 있는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예를 많이 들어드리는 게 이 부분이죠. 혈당에 문제가 있어? 공복 혈당에. 혈당에 문제가 있어 라고 했을 때 어떤 영양소를 추천하면 좋을까요? 이건 너무나 쉬운 답변입니다. 우리 리더 여러분들께. 혈당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바나바잎 추출물과 귀리 식이섬유 그리고 크롬이라는 영양소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이런 영양소 섭취하면 도움이 됩니다. 영양적인 측면에서.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내가 관리하는 파트너, 나와 함께하는 파트너, 우리 남편 같은 경우 만약에 공복혈당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언제까지 귀리 식이섬유 바나바잎, 크롬을 섭취해야 되는 걸까? 라는 부분에 좀 걱정이 되게 됩니다. 그 마이 웰리스랩은 생각합니다. 아, 그래? 단기적인 관점에서 공복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영양소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런 영양소를 섭취하지 않아도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지 돼. 그리고 그 제시하는 방법이라는 것이 공복혈당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라면 더욱더 좋겠죠. 그래서 분석을 해보게 되면 공복혈당,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는 공복혈당을 해 문제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잠재적인 위협 요인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복혈당에 문제가 있으신 분은 거의 태반이 신체 활동량이 떨어진다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고요. 또 AST, ALT, 간이 안 좋아요. 그런 이유 때문일까? 중성질과 콜레스테롤과 또 BMI, 허리둘레가 적정하지 못해요.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활용할 수 있어? 내가 공복혈당에 문제가 있다면 그렇다면 공복혈당 단기적으로는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관리해야 되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공복혈당을 야기시키는 위험적인 요소들을 싹을 잘라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요소야? 신체 활동량을 좀 늘려야 된다는 거고요. 간 건강을 지켜야 된다는 거고요. 중성지질과 콜레스테롤 수준을 낮춰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함께 선행이 되면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공복혈당을 관리할 수 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공복혈당 문제 자체를 없앨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마이 웰리스 랩이 지향하는 건강관리 방식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의 문제는 하나가 아니야. 표면에 올라와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요소도 관리해야지 돼. 그러기 위해서는 연결선상에서 각각의 문제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지금 보시는 것이 3대 지표를 바탕으로 마이 웰리스 랩에서 연관성 있는 것으로 알려진 지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지표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 도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만성질환 억제 분석 지수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제가 앞서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만성질환 억제 분석 지수라는 것은 에너지 대사가 적절하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에너지 대사가. 먹은 음식이 쌓인다라는 거예요. 또는 먹은 음식을 어떤 특정 물질로 바꾸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쌓이는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만성질환 억제 분석 지수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태반이 뒤를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체지방과 혈당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잠재적인 위험 요인으로 다음과 같은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리더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확인했을 때, 파트너분들께서 이런 부분을 확인했을 때 체지방 조절과 혈당 조절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직접적인 빠르게 단기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장기적으로 관리할 부분도 꼭 기억해 두시고 함께 챙겨 주셨을 때 도움이 된다는 의미이고요. 또 마이 웰리스 랩은 각각의 카테고리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소를 이렇게 추천해 드립니다. 8가지 영양소가 체지방 조절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8가지 영양소를 다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 여러분들께서 앞에 있는 결과지를 한번 보시고 또 뒤에 있는 내용을 한번 더 보시고 그리고 함께하는 그 결과지의 주인공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그분에게 좀 더 적합한 영양소를 몇 개 추려 주셔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상담하시는 분이 지방을 잘 조절하지 못해 또 신체 내에 지방이 많아라고 한다면 8가지 영양소 중에서 지방과 관련되어 있는 영양소를 선별을 해야 되겠죠. 8가지 영양소 중에서 지방과 관련되어 있는 영양소는 어떤 영양소일까요? 공액, 리놀레산, CLA라는 영양소, 프로바이오틱스, 자봉 추출물, 키토산, 그리고 식이섬유 등이 대표적으로 지방과 연관성이 매우 높은 영양소입니다. 기본적으로 지방과 관련되어 있는 영양소를 줄인 이후에 그분의 식생활을 고려해서 여기서 한 번 더 추려주신다면 그분에게 좀 더 적합한 그분의 건강 관리를 함에 있어서 그분의 삶의 변화를 크게 유도하지 않으면서 그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이웰리스를 이렇게 이용하시면 좋다라는 것이죠. 도구로서.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또 교육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항상 얘기 드리는 건데요. 체지방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문제가 있어? 그러면 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기되어 있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요소들도 함께 안내해 드리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소도 추천을 해 드릴 예정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이오일리스랩은 현재 지금 24가지 항목에 대해서 영역에 대해서 관리가 가능하시고요. 또 직관적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또 설명을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도 난 좀 설명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네? 라고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이 웰리스랩 가이드북 클릭하시게 되면 이쪽에 뷰어를 통해서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품을 어떻게 A 컨텐츠 페이지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걸 또 다운로드 받아서 보실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이 웰리스랩이 일단 1월 6일 날 완전히 다 풀렸죠. 모든 ABO 리더 여러분들 분석 가능하게 바뀌었죠. 그래서 출시 프로모션으로 지금 현재 다음과 같은 프로모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강 수면 관리 스타터팩이라고 해서 더블엑스와 마린 오메가3 한 개를 구매하시게 되면 분석권을 증정하는 여기에 칼맥디 미니를 증정하는 프로모션도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리더 여러분들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짧게 13일 날 출시하는 에키네시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일상의 면역을 넣으면 면역 전투력까지 이뮤니티 에키네시아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에키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민간요법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감기와 발열, 호흡기 치료에 많이 활용되는 그런 허브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허브예요. 이 허브, 에키네시아라는 허브는 또 국가별로 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있고요. 또 건강기능식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있고,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모두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부분도 국가마다 다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에키네시아의 뿌리와 지상부를 모두 사용하게 됩니다. 뿌리와 더불어서 줄기, 이파리, 꽃잎 등을 활용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하부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뿌리를 활용하지 못해요. 건강기능식품에서는 지상부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에키네시아는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느냐? 에키네시아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우리 신체 내 면역세포의 활성도를 올려주는데 그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럼 면역세포 중에 어떤 하나의 면역세포가 좀 더 활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해준다라는 개념을 가지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에키네시아라는 물질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즉 활성도를 올려줄 수 있는 대표적인 면역세포가 내추럴 킬러 세포라는 물질입니다. 자연 살상세포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신체 내에서 가장 스마트한 면역 물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외부의 인자, 몸에 좋지 않은 인자가 들어오게 되면 바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괴해버리는 그런 물질을 우리가 NK 세포라고 얘기를 하죠. 이 NK 세포는 나이가 들면서 활성도가 감소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활성도가 감소하게 되면 간염과 염증과 관련돼 있는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전에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황수관 박사라고 혹시 아시나요? 황수관 박사? 황수관 박사가 항상 얘기하셨던 게 그 박사님이 웃으면 복이 옵니다라고 옵니다. 웃으면 복이 온대요. 웃으면 건강해진대요.
웃으면 왜 건강해질까? 웃으면 엔돌핀이 생깁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웃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15초간 박장대소 손뼉을 치면서 크게 웃으면 엔돌핀이 나와서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럼 그 엔돌핀이 어떻게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 그 엔돌핀이 바로 신체에 있는 NK 세포의 활성도를 올리게 됩니다. 활성도를. 그래서 웃으면 NK 세포가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우리 신체 건강을 유지해 준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NK 세포의 활성도는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강하신 분들과 병원에 계신 분들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혈 중에 NK 세포의 숫자는 거의 비슷한데 누구는 이 NK 세포가 너무 활동적으로 움직여서 내 몸을 지켜줄 수 있는 반면에 누구는 같은 숫자의 NK 세포가 활동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NK 세포의 활성도를 올리는 방법 중에 하나 웃음도 있고요. 체온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겨울에 체온 유지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체온이 1도 떨어지게 되면 면역 능력이 30% 이상 감소된다라고 얘기해요. NK세포의 활동성이 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적정 범위 내에서 체온이 일정 수준으로 오르게 되면 면역 능력이 50% 정도 증가된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오한이 있거나 감기 몸살을 걸리게 되면 입을 뒤집어 쓰고 푹 땀 흘리면서 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체온이 올라가거든요. 적정 범위 내에서. 그럼 이러한 면역 물질들이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NK세포뿐만 아니라 이 에키네시아라는 아이는 사이토카인이라는 아이의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그럼 이 사이토카인이라는 아이는 어떤 아이일까? 면역 물질이에요, 면역 물질. 근데 이 사이토카인이라는 아이는 좀 더 특별하게 면역 물질이기도 하지만 신체 내에 면역 스위치를 키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오잖아요. 도둑이. 그럼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아, 도둑은 좀 그렇다. 무서우니까. 우리 집에 불이 나.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불이야! 라고 소리를 질러야죠. 불이야! 라고. 당연한 거 아닌가? 아, 119에 먼저 해야 되나? 아무튼 일단 불이야! 라고 소리를 지르잖아요. 도둑이 들어와도 도둑이야!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 지르는 이유가 뭘까? 다른 사람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죠. 나 도와달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말해서. 사이토카인이라는 아이가 그런 아이입니다. 내 몸에 이상한 아이가 들어와. 그러면 사이토카인이 그 아이를 공격을 하면서 동시에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나쁜 놈이 들어왔어요, 내 몸에. 빨리 면역 물질들 모이세요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면역 물질들이 집중적으로 그곳으로 모이게 되면서 비정상적인 물질을 제거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면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죠. 우리가 코로나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는 얘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거 안 좋은 얘기예요.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는 게 뭐냐면 신체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면역 물질들이 사이토카인이 소리를 지른 거예요. 야, 여기 나쁜 놈이 들어와서 빨리 모여. 라고 해서 상황이 안 좋아진 것을 우리가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무튼 적정한 선 안에서 이 사이토카인이 적정하게 모일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경보를 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게 바로 이 에키네시아의 또 하나의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별 인정형 원료입니다. 개별 인정형. 그런 이유 때문에 인체 적용 실험을 진행했고요. 인체 적용 실험 결과도 앞서 얘기 드린 바와 같이 NK세포의 활성도 증가와 더불어서 사이토카인 3종의 분비 증가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기본적으로 에키네시아만 보게 되면 면역 세포의 수를 늘린다는 개념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면역 물질들, NK세포나 사이토카인 등을 적절하게 활성도 있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상의 건강보다는
어떤 특정 시점에서 내 몸이 좀 취약해지는 것 같아라고 하면 내 몸 면역력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때 활용하시면 좋은 제품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개별인적인 원료와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7종의 주 원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가치 있게 포함되어 있고요. 또 포 형태의 제품이라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 제품 면역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또 NK세포의 활성도, 면역세포의 증대에 도움이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개별 인정형 제품이기 때문에 주의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꼭 얘기 드리고 싶어요. 어떤 주의 문구가 있냐면 8주 이상 연속으로 섭취하지 마십시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8주 이상. 지금 8주, 우리 지금 이 제품 단위로 보게 되면 2주 집중 면역 부스팅, 2주 팩하고 8주 팩이 있어요. 8주 팩을 섭취하신 다음에 기본적으로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제품을 중단하시고 그 이후에 다시 섭취할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면역 물질의 활성도를 올려준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자가 면역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제품 섭취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신 이후에 섭취할 것을 권장을 드린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개별 인정형 제품이기 때문에. 뉴트라이트에서 보기 드문 포 형태의 제품입니다. 그래서 쭉 짜서 그냥 섭취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품을 포 형태이기 때문에 그냥 섭취해도 되지만 약간의 미온수 있잖아요. 차처럼 약간 따뜻한 물에 이렇게 쭉 짜가지고 희석시켜서 섭취하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오랜 시간 뜨거운 물에 하면 안 되겠지만 약간의 적정한 온도에 따뜻한 물에 섭취 바로 타서 섭취하는 것도 추천드린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1월 13일 날 출시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에키네이샤 2주, 8주 형태의 팩을 구매하시게 되면 통상의 면역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올데이 비타민 C 플러스 미니 4개를 증정하는 프로모션도 진행될 예정에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모션 정보만 하나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2월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프로모션입니다. 조인트 가드 프로모션이 진행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증정품으로 머슬 파워 부스터 미니 2개가 제공될 예정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조인트 가드도 요즘에 좀 많이